안녕하세요. 토크앤 이슈 김성경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네. 아니면 여보, 아침밥 차려놨으니까 가서 먹어? 네. 희망사항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을 수식하는 말은 굉장히 많을 거고, 또 그 의미도 해석하는 분들이 각자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참 항상 내 편이 돼줄 수 있고, 정말 나를 정말 격려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거에서는 아마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시는데 항상 나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슈 포커스에서는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별과 만남을 그린 다큐멘터리죠. 나를 닮은 얼굴을 연출한 태미추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궁금합니다에서는 이 듣기와 말하기를 웬만큼 한다는 분들도 어려워한다는 게 바로 이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 글쓰기를 주제로 어떻게 하면 좀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모색해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크앤 이슈 포커스를 시작해보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이들, 해외 입양인. 어린 시절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들은 성인이 된 후 친부모를 찾기 위해 모국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모국을 찾았지만 똑 닮은 외모의 한국인들 속에서도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모국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고립감. 친부모를 찾게 된 후에 겪게 되는 갈등은 입양인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영화 팬들 사이에서 미국 입양인 출신의 감독이 만든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태미추 감독의 나를 닮은 얼굴이라는 작품인데요. 기존의 입양 소재 영화가 입양아의 시선을 그린 것과 달리 생모의 이야기를 들려줘 눈길을 끕니다. 실제 해외 입양인 감독의 눈으로 입양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조명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나를 닮은 얼굴. 이슈 포커스에서 태미추 감독과 함께 작품 속 뒷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입양 가족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작품인데요. 나를 닮은 얼굴, 이 작품을 연출한 이 태미추 감독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Welcome to the studi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좋은 말씀 주실 분이시죠.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의 한문석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앞서 화면으로 이제 저희가 잠깐 그 감독님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나를 닮은 얼굴이 이제 개봉을 했고 또 부산이나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도 좀 소개가 됐다고 해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So your film, your documentary Resilience, has been presented to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ast year and to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right? So how are the general reactions to your documentary? It's been very well, actually. The people who've seen the film say that, it's interesting and funny, but also sad, so they laugh and cry. And so at Busan last year, the film was actually sold out at both screenings and was received very well at the theater. So I was very happy about that. 네. 일단 그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다라고 평을 하시고 작년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출품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상영했을 때는 이제 전회 매진이 됐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네. 이 감독님 본인이 이제 입양을 됐던 분이신데, 그래서 아마 이 좀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랄까, 조금 진정성? 약간 수월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So a documentary must be really meaningful for you personally, because you were actually the one who adapted to the States yourself. Right. I definitely had a personal connection to it. And it's an issue that's really important to me because of my personal experience. And I think that my personal experience inspired me to make this film. But also I think it helped me give deeper depth to the film and tell the story in a more insightful way.
So, as a filmmaker, I'm really interested in telling stories of many different kinds of issues and people, especially those people who are not in mainstream media. And for me, this issue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 feel like there aren't enough films out there about the issue that tell a fuller story about the issue. 네. 일단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께서 직접 이제 그 미국으로 입양을 되셨기 때문에 그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고 그래서 개인적 경험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고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들과 주류 영화계에서 이런 그 정말 센시티브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련돼서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기라도 이런 그 정말 메인스트림 주류가 아닌 이런 소외받는 주제를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의 호응과 또 감동을 더 자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성함이 태미 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는 한국성을 그대로 따신 건지 궁금하네요. Is your Korean last name? Yes. It's actually my father's last name. So my mother's last name was Kim, and I decided to use my family's last name Chu about 4 or 5 years ago because I identified more with my Korean identity and Korean name. So instead of my adopted last name. What was your adopted last name? Thule. It's kind of a funny German name that nobody could pronounce anyways. So I thought Chu, is much more meaningful and just, suited me better. Right. 일단 그 추라고 우리 한국 성을 쓰시게 된 것은 4, 5년밖에 안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4, 5년 전부터 자기 원래 아버님의 성인 추란 성을 이제 쓰셨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그 입양을 하셨던 그 아버님의 독일계 성을 쓰셨다고 하시네요. 네. 사실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좀 뭐랄까 인생의 굴곡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좀 약간 그런 아픔을 좀 겪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게 좀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어떤 필름에 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자기 정화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짐작을 좀 해보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교수님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부도 하셨으니까 이제 입양되신 분들도 좀 많이 접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의 삶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글쎄요, 일단 겉으로야 저 차이가 안 나지만 좀 친해져서 보면은 약간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소위 말해서 진짜 아메리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한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땐 모르는데 서서히 크고 이제 고등학교고 대학교 갈수록 그 미국 사회가 그런 걸 서서히 이제 구분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선뜻 끼워지기 좀 애매하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걸 좀 목격을 좀 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일이고요. 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오늘 감독님 모셨는데요. 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저희가 나를 닮은 얼굴을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re's so many things that were unanswered. You always wonder why you were adopted. 내가 얘를 꼭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저를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보냈다는 거. 영화 나를 닮은